안녕하세요. 장도식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례는 남성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내가 아내한테 이혼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지 여쭤보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제 의뢰인은 직장에서 9살 연하의 지금 아내를 만났고요. 연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딸과 아들, 쌍둥이를 낳아서 이제 육아를 시작하게 되는데, 아내께서는 이제 저희 남편, 의뢰인에게 이 쌍둥이 육아를 하게 되면 육아를 같이 돌볼 수 있는 아주머니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2명이고 주야 같이 이제 지내면서 하려면 한 달에 약 한 500만 원 정도의 이제 돌보미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이랑 어머니께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500만 원은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어머니는 이제 아내한테 이제 서로 이제 말다툼이 있는 거죠. 아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돌보미한테 준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같이 있으면서 애기를 봐주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싫다고 하고, 그러면서 서로 싸움을 하다가 결국 이 다툼의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내가 쌍둥이 애들을 다 데리고 처가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으로 발전을 했는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내는 그동안 이제 서름이 폭발했다는 거죠. 저를 어떻게 검색을 하셨냐면은 이혼소송의 반소 전문가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반소소송을 해서 우리도 같이 공격을 해서 이 사건을 공격을 하고 공격 대 공격으로 맞붙으면은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의뢰인의 니즈를 모두 파악하고 나서 반소를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소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면 그 청구 취지 1항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예요. 그런데 이 남성분도 아내분을 상대로 반소를 하게 되면 반소 청구 취지 1항도 반소 원고와 반소 피고는 이혼한다예요. 그러면은 일단 양 사람 다 이혼한다는 의사가 합치되기 때문에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이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분의 가장 큰 목적은 어찌됐건 쌍둥이 아이와 함께, 아내와 함께, 아이와 아내와 함께 이제 4명 가족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그 와중에 아내가 500만 원의 도우미를 요청을 했는지, 그동안 가사 생활을 제대로 안 했는지, 이건 추후 문제인데, 이혼을 한다라는 반소를 해버리는 순간 가정이 깨지는 것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고, 2심을 가더라도 그 결론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의뢰인한테 그러면 재산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송 절차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게 최우선이면 절대 반소는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의뢰인께서도 제 요청을 그대로 수긍하셨어요. 따르겠습니다. 대신 이혼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내 측이 주장했던 것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잘못됐고 거짓이라는 것들은 꼭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다 반박했어요. 그리고 나서 판결 선고일이 지정되고 나서 2달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1심 재판을 끝내고 2달 뒤에 판결 선고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재판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조정기일을 한 번만 지정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판사님께서 조정기일을 지정해 주셨고요. 저는 의뢰인에게 매일매일 손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싶고 1년 전에 같이 아이들과 집에서 지냈던 기억, 그리고 같이 나들이를 했던 그 시간들 매일매일 손편지를 써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그거를 모두 PDF로 정리를 해서 상대방 변호사실에 다 보내줬고, 그 다음에 이분이 갖고 있던 조그만 빌라들이 한 2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아내한테 재산 분할로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합의서를 미리 작성을 해서 그 상대방 변호사실에 계속 제가 보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손편지도 쓰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서 소송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어쨌든 남편인 우리 측에 잘못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다만 가정을 합치고 다시 이제 화목한 가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도 넘겨줄 테니 이걸로 이혼소송을 취하를 하고 조정 절차에서 원만히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달 동안 매일 준비를 하고, 저도 의뢰인이 보내준 편지를 매일매일 읽고 피드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 1월 24일 제가 서울가정법원에 의뢰인이랑 같이 출석을 했고요. 가자마자 상대방 변호사랑 상대방 의뢰인, 아내분께서 조정 제안 받아들이겠다.
이혼소송 취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꿈에도 그리던 이혼소송 취하, 이혼 기각이 된 거죠. 판결문은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으로 끝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쌍둥이 아이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겨우 얻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혼 기각 그리고 조정, 이 절차들 다 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이런 사건들은 기록이 남지도 않고 판결문이 나오지도 않지만 이혼 소송에서 가정을 지킨 매우 희귀하고 쉽지 않은 성공 사례입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이 많으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최선의 노하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